안녕하십니까. 앵콕학원 구호과 원장 이영준입니다. 이번 영상은 개성고 1학년 이번 2022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에서 국어 내신을 분석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국어 내신 기말고사 분석한 내용과 시험 구성, 그리고 이번 앵콕학원에서는 제가 또 개성고 국어는 직접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번 기말고사를 어떻게 대비를 했나, 그리고 이번 겨울방학 때는 개성고 2학년을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어 내신 기말고사를 보면은 시험 범위는 교과서 외가 100%였습니다. 이게 사실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 이게 개성고 1학년이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가 출판사는 천재박이고요. 천재 출판사의 이제 국어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작년 개성고 1학년과 올해 개성고 1학년의 출제 경향이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차이에서 교과서 외에서 100%, 1학기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보다 교과서의 범위가 아예 사라진 거죠. 그래도 1학기 때는 조금 20-30%는 있었거든요. 그리고 동일하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는 서술형 주관식 문제가 없고 객관식만 32문제로 100점, 만점 100% 출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독서가 10문제, 비문학 독서에서 10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학에서 16문제. 고루고루 나왔습니다. 현대소설, 고전소설, 고전시가 뭐 이런 식으로. 문법이 6문제. 그리고 공지 범위 외에,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또 시험 범위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긴 한데, 플러스해서 시험 범위 설명에서 이야기를 해놓은 부분이, 학교에서 미리 해놓은 부분이 동일한 작품은 출제되지 않고 주제라든지 소재라든지 뭐 유형이 간접 연계되는 형식으로 출제된다고 미리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지 범위는 아닌 거죠. 그래서 연계만 되는 거고요. 수능형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문학 독서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 지문에서 5문제, 그리고 사회 경제 지문에서 5문제가 출제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전 공지 범위에 해당하는, 미리 알려줬던 이제 작품인 거죠. 투명인간은 성석재 작가의 투명인간이라는 작품인데 현대소설에서 3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들이 이제 정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죠. 그리고 비공지 범위에 해당하는 소설과 고전시가가 다수 출제되고 총 13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능형 문법 문제가 6문제가 나왔고, 범위는 1학기,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 범위를 제외한 뭐 피동, 사동 표현, 그 다음에 부정 표현, 종결 표현, 이렇게 담화 표지에 관한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문제 유형에는 사실 수능형 국어 문제라는 그 기조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주로 뭐 내용 일치 문제라든가,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 이런 거죠.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리고 뭐 보기를 참고하여 지문에 대한 이해에 올바른 것을 찾으시오 라는 문제 유형은 큰 변화는 없고, 전개 방식의 문제, 문법 내용의 이해 문제 등으로 이루어졌고, 시험 범위가 사실 일반적인 고등학교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이제. 자, 공지된 범위 밖의 범위가 90% 이상이고, 시험 기간 내에 사전 공지된 범위에는 암기로는 좋은 성적을 절대 거둘 수 없는, 사실 이 고3들이 보고 있는, 재수생 포함해서 보고 있는 매해마다 있는 수능고사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출제할 거야, 어느 작품에서 출제할 거야를 미리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디서 출제할지 모르니까 비슷비슷한 작품들은 미리 공부를 해둬, 이렇게 되는 거고, 뭐 그나마 수능 같은 경우는 EBS 교재의 연계율이 50%다 보니까 공부한 범위 내에서 50%는 확실한 작품들 나올 수 있는 애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번 개성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는 출제된 직접 연계가 문법을 제외하고서는 10%가 되는 거예요.
상당히 적은 범위가 되고 90% 이상이 처음 보는 글, 처음 보는 작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독서와 문학 모두 내용의 간접 연계를 통해 출제되었고, 그 다음에 유사한 주제와 내용에 익숙한 학생들은 고득점이 가능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내가 아는 작품이 나와서 이 문제를 맞추는 게 아니라 처음 보는 작품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존의 베이스가 되어 있는 주제, 소재, 작품에 대한 분석, 어떻게 보면 작품을 해석하고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되는 거죠. 기본적인 능력. 그러면은 평상시에 국어 공부를 통해서 다양한 작품을 알고 그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주제, 소재, 구성을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고득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시험 구성 분석과, 그래서 이번 저희가 이제 기말고사를 제가 이제 직접 개성고 1학년 수업을 하면서 준비한 내용을 보시면은, 이건 이제 설명을 위해서 따로 작성을 한 게 아니라 저희 학생들하고 저하고 같이 매주 체크를 하면서 커리큘럼을 짜고 준비를 하는 내용인데, 일단 범위가 좀 자세하게 나와 있죠. 뭐 종결 표현, 높임 표현, 시간 표현에서 전체적인 문법의 범위에 해당하는 거고, 도산 12곡이라고 하는 이제 고전 시가가 있는데, 이 고전 시가는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대 소설에 해당하는 환각의 나비, 뭐 폐어인, 소문의 벽, 송미인곡, 서포만빌 쭉 나오는데, 이건 학교에서 수업에서 다뤘던 거예요. 작품 하나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출제된 건 여기 딱 하나, 성석재 작가의 투명인간. 작년 수능 특강에 수록됐던 현대소설인데 이 작품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에서 다룬 것도 독서 부분도 뭐 PCR 개발한 멀리스라고 해서 생명과학 지문이고, 국제법에서 일어나는 뭐 일들 뭐 해서 요거는 국제 경제법에 관한 지문인데, 요것도 학교 수업에서 다룬 거죠. 여기서 하나도 똑같이 안 나왔습니다. 간접 연계된 생명과학 지문, 그리고 사회경제 지문이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걸 우리 내용 암기하듯이, 어떻게 보면 뭐 타 학교는 사실 다 이렇게 내요. 출제를 해주고 여기 안에서 내는 거고, 변형하고 변별력을 주는 거는 문제의 변형이란 말이죠. 문제를 꼬아서 낸다거나 문제를 크게 많이 변형을 시키거나 그런 건데, 개성고는 방향성이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거의가 개성고가 시험 범위도 좀 많다 보니까 거의 6주에 해당하는, 직보까지 해서는 거의 7회에 해당하는 수업을 했고요. 거의 7주에서 6주 가까운 시간 동안에 내신의 준비에 들어갔었고, 일단 1, 2, 3주차에서는 내용 수업 위주로, 그다음 그 이후에는 개성고 시험이 특이하다 보니까 이제 간접 연계될 수 있는 예상되는 지문들, 예상되는 작품들을 추출해서 많이 수업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학에서도 2작품 정도, 그리고 독서에서도 한 지문은 이제 적중이 되었죠. 그래서 학생들이 좀 쉽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주 교재에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교재가 자체 제작이 되고, 물론 이제 제가 직접 만드는 거죠. 직접 만들어서 구성을 해서 수업 부분, 뒤에 숙제 부분, 또 예상 문제 부분을 넣어서 매주 거의 한 100페이지에서 150페이지 내외로 해서 교재가 이제 매주 제공이 되고요. 그걸로 이제 수업하고 숙제를 하는 거고요. 그 철저한 시험 성격의 분석이 중요한 거죠. 또 계속 이야기가 반복되네요. 다른 학교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개성고 수업은. 그래서 이 주변에도 이제 다른 국어 선생님들도 있을 거고, 국어 학원도 있을 거고, 종합학원에서 또 수업하시는 국어 선생님들 있겠지만은, 올해 개성고 국어 시험의 큰 변화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자료라든가 문제은행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면은 시험 준비가 많이 힘들 겁니다. 선생님들도. 타 학원 대비해서 3배수 이상의 예상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다뤘고, 그리고 국어 공부를 단순히 일반적인 국어 공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개성고 국어의 시험 범위라든가 출제가 특이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공부 방법이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겨울방학 때는 일단 1월 초에는 3월 모의고사 목표 1월, 2월 해서는 당장 내년이죠. 이제 내년 3월 첫째 주에 2학년 전국 학력 평가를 보거든요. 물론 1학년하고 3학년도 같이 봅니다.
다른 시험을 보고 같은 날에 보는 건데 그 3월 모의고사를 목표로 해서 학습을 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성적에는 물론 안 들어가요. 그냥 학력 평가인 거고 수능 모의고사인 건데 상징성이 되게 큰 거죠, 이게. 그리고 멀리 있는 중간고사나 멀리 있는 고3 수능을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은 너무 멀기 때문에 이제 동기부여도 안 되고 목표 의식이란 게 얕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3, 3월 고3이 아닌 고2 당장 2개월 뒤가 되는 거죠. 2개월 뒤에 있는 모의고사를 목표로 학습을 하는 거고 수업 방식은 문학 수업과 독서 수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수능형 문제로 이루어집니다. 매주 1회의 모의고사를 숙제로 나가고 그 모의고사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들의 취약점을 분석하고요. 주간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합니다. 네, 이상 개성고 1학년 이번 2022학년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이제 분석 내용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